이건 무좀 치료를 하시려면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발톱 무좀약을 의사가 이제 처방을 입력하게 되는데 깜빡 잊고 내가 평소에 먹는 약, 콜레스테롤 약 먹는 걸 의사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먹고 나왔는데 의사는 그걸 모르고 처방을 입력을 하겠죠. 그럼 발톱 무좀약 처방이 전산에 입력이 되는 순간 이번 영상에서는 발톱 무좀 치료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세요. 발톱 무좀의 치료가 다소 오래 걸리는 치료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우리 몸에서 모발, 손톱, 그리고 발톱은 살아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모발은 모근, 그리고 손발톱은 손발톱 뿌리의 근위부라고 하는 곳에 생산 공장이 있어요. 보통 우리 몸은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포들이 계속 자라나면서 우리 몸을 유지해 나가는데 모근과 손발톱 뿌리에서는 살아있는 세포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케라틴을 뭉치고 뭉쳐서 머리카락과 손발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손톱과 발톱은 우리 몸의 살아있는 부분이 아니라 손발톱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벽돌이에요.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살아있는 살이 다치게 되면 아프죠? 피도 나고. 근데 머리카락 자르고 손발톱 자르면 아프고 피가 나나요? 아니죠. 손발톱은 살아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감각도 없고 피도 안 통합니다. 자, 문제는 바로 이 살아있지 않은 부분에 균이 침범을 하는 발톱 무좀이에요. 무좀균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환경이죠. 살아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면역 시스템도 별로 없고 무좀균이 너무 좋아하는 먹이인 케라틴 덩어리가 바로 손톱, 발톱이니까요. 따라서 발톱 무좀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시행했을 때 발의 맨살 부분에 생기는 일반 무좀에 비해서 치료 속도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팔 부분에 생긴 무좀은 약을 먹거나 바르면 즉각적으로 흡수가 되면서 균을 죽이게 되고 균이 파먹어서 망가진 부분은 새살이 돋아 올라오면서 재생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짧으면 1주, 길어야 한 달 정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발톱 무좀의 경우 치료를 해서 무좀균을 죽인다고 해서 무좀균에 파먹힌 발톱이 재생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처음부터 죽어있는 살아있지 않은 부위니까요. 살아있질 않은데 어떻게 재생을 하나요? 그래서 발톱 무좀의 경우 첫째, 단단한 케라틴 벽돌 구조로 인해서 약물 자체가 흡수되기가 좀 어렵다. 둘째, 균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발톱 무좀 부위는 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발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치료를 더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기본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1년까지 걸리는 장기 치료입니다. 이건 발톱 자체의 생리 때문이에요. 참고로 발톱 무좀이 낫는 속도는 치료 방법에 따라서 아주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자기 발톱이 얼마나 잘 자라느냐, 얼마나 빨리 자라 올라오냐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거의 저희끼리는 어떤 피부과 의사들의 그런 숙명처럼 그렇게 듣고 산다고 할 정도예요. 발톱 무좀약이 독하다는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피부약은 독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인식에서 유발됐다고 생각하는데, 자,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발톱 무좀에 쓰이는 먹는 무좀약, 항진균제라고 하는 이 약은 다른 일반 약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독하거나 부작용이 심하지 않습니다. 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점이 발톱 무좀약이 간에 나쁘다, 발톱 무좀약 먹으면은 다른 약 같이 못 먹을 정도로 독하다더라, 이 두 가지인데, 그럼 주로 걱정하시는 부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먹는 무좀약이 독하다는 거는 진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범위는 바로 무좀균을 죽이는 약들의 시조격인 케토코나졸입니다. 이 케토코나졸이란 약은 이미다졸 계통의 항진균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인 약들 중 하나인데, 이 약의 특이한 부작용 중 하나가 간에 손상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2013년 7월 26일 유럽 의약품청과 미국 식품의약품청, FDA라고 하죠. 여기서 판매 중지를 결정을 했고, 정확히 나흘 뒤인 2013년 7월 30일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케토코나졸 먹는 약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현재 국내에서는 전혀 시판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제는 이미다졸 계통의 이트라코나졸, 풀코나졸, 그리고 터비나핀 계열로서 예전 약들에 비해서는 많은 개량을 거친 안전한 치료약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좀약 먹으면 다른 약 못 먹게 할 정도로 독하다던데입니다. 대부분의 항진균제는 이 간에서 소화가 일어나요. 이때 간에서 이 약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CYP
3A4라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무좀약을 장기적으로 드시고 계신다면 이 효소가 계속 일을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효소가 담당하는 약이 무좀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 효소가 담당하는 어떤 다른 약을 함께 드신다면 그땐 이 효소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젠 여러 종류의 약 때문에 간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무좀약이 독해서 다른 약을 못 먹게 하거나 무좀약이 간에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약이 소화가 될 때 간을 지나가는 약물이 있고 무좀약이 특히 간을 지나가는데 바로 이 간을 지나가는 약들을 동시에 쓸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드시질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좀약과 같이 드시기 힘든 약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맥약, 두 번째는 이뇨제, 세 번째는 고지혈증약, 콜레스테롤 약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 억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미다졸 계통의 무좀약이 병용 금기이고 터미나핀 계통의 무좀약은 병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발톱 무좀약을 드실 때는 의사와 미리 충분히 상담만 하신다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도저히 안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약제들은 처방이 이루어지면 이 전산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DUR 시스템은 드럭 유틸라이징 리뷰라고 해서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안심 서비스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병원에 가서 먼저 잘 진료를 받으시고 발톱 무좀약을 의사가 이제 처방을 입력하게 되는데 깜빡 잊고 내가 평소에 먹는 약, 콜레스테롤 약 먹는 걸로 의사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먹고 나왔는데 의사는 그걸 모르고 처방을 입력을 하겠죠. 그럼 발톱 무좀약 처방이 전산에 입력이 되는 순간 경고창이 띵 하고 뜹니다. 이 환자분은 이런 약을 처방받은 내역이 이미 있고 발톱 무좀약과는 병용 금기이기 때문에 처방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떠요. 이게 뜨면은 억지로 해도 처방이 들어가질 않아요. 엔터키 누르면은 경고창만 계속 뜹니다. 이렇게 안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큰 걱정 안 하시고 편안히 치료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어디까지나 솔직하게 정확한 치료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치료 중에 부작용이나 주의사항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먹는 무좀 치료약이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기적인 간 기능 체크는 필요해요. 먹는 무좀 치료제는 모두 공통적으로 간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간 기능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 무좀 치료하듯이 1, 2주가량의 짧은 치료는 별다른 문제가 안 되지만 발톱 무좀은 몇 달에 걸쳐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피부과에서는 정식으로 발톱 무좀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간 기능을 피검사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복용하시고 2달, 3달이 지나면 재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상이 발견되거나 원래 간 질환이 있으신 경우 내과와 상의를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상의 정도가 좀 심한 경우에는 먹는 약 치료를 중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치료하시려면 꼭 주기적인 간 체크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경미하지만 그래도 부작용 여부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다른 약들도 그렇지만 당연히 먹는 무좀약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 이트라코나졸, 플루코나졸 같은 이미다졸 계통의 약들은 주로 속이 울렁울렁거리거나 복통, 그리고 간 수치 상승 등이 있습니다. 또 터비나핀 같은 계통의 약은 소화불량, 설사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좀 특이한 부작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무좀 치료를 하시려면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터비나핀 계통의 무좀약은 굉장히 드물긴 한데 미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확히는 미각 둔화, 미각 소실에 가까운데요.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될 경우에는 미각 소실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증상 발생 시에는 꼭 바로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무좀 치료에 대한 오해가 잘 풀리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등포의 개피부과 의원 피부과 전문의 김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